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았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꽤 잘 되었고 그런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거기다 제가 외동딸이었으니 부모님의 지원을 듬뿍 받고 자랐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천진난만했어요. 세상에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워낙 잘 지냈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며 따라다닐 때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은 없는 것 같았지만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는 남편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엇인가 정성스레 준비하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었는데 제가 너무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 모든 것은 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만 몰랐고 주변에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못마땅해 했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우선 남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고 성격 또한 평범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하곤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의 눈빛을 참 싫어했었는데요. 항상 눈동자를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리는 것을 보며 무엇인가 많이 불안정해 보이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며 걱정을 하시고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의 말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긴 했어요. 항상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있을 때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해달라는 것은 정말 정성스럽게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빠의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친정에 왔을 때 아빠는 남편에게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결혼을 서두른다고 들었네만 그럼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의 질문에 남편은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작은 집 하나 월세라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만약 아버님,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외동딸이기도 하니 그러면 두 분도 외롭지 않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항상 저희 친정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저희 아빠한테 잘 보일 수가 있다고요. 민지야, 나는 너희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정말 지긋지긋해. 너희 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너희 아빠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뜻을 제가 잘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나는 절대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네. 가끔 내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이라고 어떻게 마냥 좋기만 하겠는가?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빠는 그런 남편의 말과 행동에 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 부모님에게 저는 워낙 없이 자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좀 이해 좀 해줘. 라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야, 너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거니? 상훈이 인상도 그렇고 아빠는 썩 내키지가 않는구나. 사람은 말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이란다. 그런데 상훈이에게는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보이는구나. 상훈이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아빠는 왠지 느낌이 좋지가 않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는데 남편은 돈이 없어도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당시 남편이 그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살면 되는데 굳이 이 작은 집을 사주시냐?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니네 집에서 큰 평수 사주는 줄 알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월급은 거의 모두 시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살림은 제 월급으로 다 해결했고 남편은 시댁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의지를 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다. 다른 집에는 빨래 건조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당연스럽게 했어요. 하물며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돈을 보태라고도 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본 해외여행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가본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항상 한심하다며 경멸했어요.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온 날이면 전화를 끊자마자 내가 무슨 지들 봉인 줄 알아? 돈도 없는 족속들이 맨날 해달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돈이 없는 것들이 자식은 첫 낳아서 고생을 시키냐고 라며 화를 내며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약간 섬뜩하기도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과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드리기 싫으면 안 해드리면 되는데 남편은 온갖 욕설과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든 해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 후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기게 되어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고 나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정말 크게 실망을 한 부분이 바로 이때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휴직계 내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생활비는 어떻게 해? 휴직계는 월급도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던 부분은 당신 휴직계 내면 장인어른이 그만큼 돈을 주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나는 뭐 상관없지만 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돈을 주기 하겠지만 남편의 그런 말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아니 왜 꼭 우리 부모님이 돈을 줘야만 해? 당신 월급만 가지고 오면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솔직히 그동안 당신은 집에 월급 한 번 제대로 안 가지고 왔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우리 집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니 자기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언제 자기네 집 돈 없다고 무시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가져다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이도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잖아. 우리 부모님 현재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그 정도 돈은 그냥 껌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냥 껌값이라니요? 저희 부모님은 땅 파서 돈 벌고 있나요? 사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데 말을 이토록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시부모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세도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데 집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본인들도 벌어야 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것인가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휴직계를 내고 친정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순수한 사람이 절대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또 그렇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가끔 남편과 부딪히는 일은 있었지만 저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날이 왔어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탄탄대로처럼 잘 나가던 저희 부모님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니 저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차츰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번 달도 못 주신대? 아니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그 지경이 되었냐? 짜증난다 진짜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정말 놀랐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정말 그래주기를 바랬어요. 최소한 말이라도 내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 라고 해주길 기대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오로지 돈만 생각했어요. 아이씨 짜증나. 이번 달에 아버지 여행 가신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장모님 돈 모아놓은 것 하나도 없대? 좀 달라고 해봐. 벌써 3달째 돈도 안 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나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사업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우리 부모님 걱정은 안 되고 아버님 여행 경비만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아이씨 짜증나.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야 됐다 됐어.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짜증나 죽겠네 진짜. 라고 말하며 나가버렸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그 뒤에도 사건이 정말 많았는데 마트에서 제가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초밥 한 팩을 사려고 하면 저에게 너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초밥을 먹어? 사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해서 들고 있던 초밥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그 사람 많은 마트에서 네가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초밥 안 사준다고 울고 앉았냐? 진짜 짜증나서 너랑 못 다니겠다. 라고 말을 하며 저와 아이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앉아서 오지도 못하고 애는 계속 칭얼거리지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아껴서 생활했어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든 날들이었지만 딱히 방법도 없었고요.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우연히 본 남편 핸드폰에는 남편 친구들에게 제 욕을 했던 카톡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야, 말도 마라. 우리 마누라 말이야. 돈도 없는 게 꼭 비싼 것만 처먹으려고 한다니까? 아직도 지네 집이 잘 사는 줄 아나 봐.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라고 말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무슨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다니요. 마트에서 겨우 12,000원짜리 초밥 하나를 사려다가 내려놓은 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인성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전에 아빠가 했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은 매사 저를 무시했고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엄마, 쟤 요즘 돈도 없으니까 쟤한테 일 다 시켜.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지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일이 서툴다고 잔소리도 엄청 들어야 했어요. 너는 도대체 네 엄마한테 뭘 배운 거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야 원. 이라면서 저희 부모님 욕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참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 사업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한 1년 동안 친정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줬고 혹시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도와드려야겠다고 말하던 순간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미친 X를 봤나? 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알아? 그리고 우리한테 준 것이면 내 것이기도 한데 네가 무슨 권리로 아파트를 팔아? 라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그때쯤 이미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쓰레기였어요. 아파트마저 넘어가게 생겼으니 불안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종일 불안해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듯이 제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딱 반절만 놔줘. 그럼 나는 다 포기할게. 아이 양육권도 포기할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아이 양육권으로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나야. 그러니까 잘 결정해. 솔직히 내가 아파트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반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 라며 아이를 담보로 제게 말을 했어요. 와, 진짜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쓰레기와 더 이상 가족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어졌고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가서 친정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지금 사업도 많이 힘든데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드릴게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네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주신 거니까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는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 건데? 라고 물었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반절은 남편에게 주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나는 준이랑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 필요한 돈도 조금 융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 돈에 환장을 한 것인지 돈 종일 돈 생각만 해요. 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아빠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항상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조금 늦긴 했지만 아빠는 내가 이혼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 인간들은 돈 앞에서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니까 말이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가족들 모두 돈에 환장을 한 것인지 정말이지 맨날 돈. 이제 남편과 시부모 입에서 돈 소리만 나오면 징그럽다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민지야, 그런데 사실 아빠 사업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괜찮아.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집에서 그런 대접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니? 라며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이혼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사업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이혼을 진행했어요. 아파트의 반을 주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아이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주었고 남편은 그렇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것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는데 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너네 집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혼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어요. 미친놈, 미쳐도 곱게 미쳐라. 내가 앞으로 너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볼게. 너 아이에 대한 권리 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볼 일은 없는 거지?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고는 와버렸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별 거지 같은 게 자존심만 있어서는 야, 너네 아빠 쫄딱 망했는데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일이나 잘해. 네가 아주 공주인 줄 아냐? 라고 비웃으며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남편이 아파트 판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인간이 그 많은 돈을 주식에 다 투자를 하다니 미쳤다고요. 하지만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한 1년쯤 지났나 싶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엉겁결에 받았는데 남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말하기를 민지야, 장인어른 사업 다시 좋아졌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서운하려고 한다? 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아주 미친놈이구나. 우리 아빠 사업이 다시 잘 되든 안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민지야, 내가 너랑 이혼하고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준이도 있는데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라고 말을 했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에 투자한 돈이 다 날려먹고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압류 들어오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빠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안면 몰수하고 저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야, 이 미친 X야, 꺼져. 너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빠 회사까지 쫓아와서는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왜 네 놈 장인이야? 썩 꺼지거라 이놈아. 추한 놈 같으니라고. 라고 말을 하고는 직원을 불러서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까지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인생 쓰레기를 만난 것이었죠. 그 뒤 회사에서도 잘리고 취직이 안 되어서 어디 대리운전 같은 거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채가 정말 무서운 게 이자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주 산 거짓골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고소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돈 하더니 돈 때문에 망했구나.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